댓글에 그 현재 결혼 제도에 대해서 네. 얘기하는 분이 계셨어요. 읽어볼게요. 결혼 안 하고 아이 안 낳아서 나라 망해가는데 정부는 오히려 결혼을 하기 더 힘들게 정책을 하고 있네. 휴대폰으로 통역 다 되는데 쓸데없는 시험 준비하느라 8개월이나 시간 낭비, 돈 낭비. 수입이 적으면 외국 여성과 결혼 자체를 막아버리는 반인권적인 법안. 그러니까 뭐 소득 증명을 하라든지 한국어 교육 신부들 기간이 늘었다는 이제 그거에 달린 댓글이거든요. 자, 우리나라 왜 공무원들이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결혼중개업법도 처음에 만들 때 여가부에서 대학 교수들한테 이걸 결혼중개업법 만드는 걸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일반적 교수들이 뭘 알고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규제 이런 것만 막 집어넣은 거잖아요. 넣고. 사실 이게 우리나라 그 국제결혼이 과거에부터 처음에 시작할 때 안 좋은 것부터 시작이 돼서 그래요. 왜냐면은 국제결혼이 처음에 이제 생겨갖고 농촌 사람들이 결혼하러 가고 막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외국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위장결혼이 활기를 엄청나게 쳤잖아요. 과거 한 15년 전 이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중국 사람들도 남자들한테 돈을 주고 호적을 빌려서 결혼을 해갖고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 와서 나중에 이혼하다 보니까 이혼율만 높아졌고, 그리고 베트남도 초창기 때 위장결혼이 엄청 많았어요. 그냥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위장결혼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위장결혼을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막는 방법이 뭐예요? 최저 생계 수입 이상 소득을 증명을 하라 이거죠. 그 수입이 증명이 안 되는 사람들, 옛날에는 자 부도 난 사람들, 신용불량자들, 심지어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 이름 빌려갖고 위장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베트남에 놀러 한번 데리고 갈게. 너 그러고 용돈 줄게. 노숙자들 이렇게 꼬시는데 안 갈 사람 누가 있어요? 그리고 신용불량자들한테 돈 준다는데. 그래서 나라에서 이걸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맞는지, 그러다 보니까 그 수입 증명을 자꾸 하나하나 늘리다 보니까 또 수입이 없는 사람이 또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가짜로 막 만드는 것도 생기다 보니까 그걸 또 못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법이 강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 신용불량자이면 결혼 못하죠. 중대한 전과에 있는 사람도 못하죠. 소득 증명을 서류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장결혼은 사실 없어진 거는 맞아요. 자칫 위장결혼 자체가 없어졌는데, 이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결혼하는 신랑분들 입장에서는 막 나라에서 규제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걸 그냥 그대로 만약에 또 풀어버리면은 아마 또 사실 위장결혼 그 법을 악용해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득 증명은 정부 정책으로 이거는 그렇게 막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대신에 우리가 좀 과한 거는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좀 인정을 해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위장결혼을 못하게 하려고 뭐 1년에 처음에는 과거에는 뭐 5년에 2회 뭐 또 이렇게 국제결혼을 못하게끔 막았다가 지금은 5년 안에 한 번밖에 못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사유가 신랑분들이 피해를 봐서 된 사유는 좀 풀어줘야 되는데, 뭐 한국에 대해서 이혼 판결문에 신부의 기책으로 신부가 가출을 했다든지 이런 쪽으로 했던 거는 신랑이 다시 재결혼하는데 문제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안 풀어주는 걸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자, 한국어 이 시험을 만든 것도 처음에 이제 신부가 한국을, 과거에는 신부들이 2달 반, 막 3달 안에 막 한국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다 보니까 진짜 공부를, 그때 우리는 결혼해서부터 신부 입국하는 3일 전까지 공부만 시켰어요. 그리고 입국 날짜 나오잖아요. 그러면 고향 가서 준비해가지고 와서 한국 가고, 그 결혼 기간 동안 거의 풀로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일반적인 데서는 공부를 안 시키고 가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부들이 한국말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으로 가는 게 태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도 안 통하고 신랑하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신랑하고 싸워서 신부가 자살하는 사건도 발생했고, 아파트에서 뛰내린 사건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한국말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와야 된다. 그러면 그냥 한국말만 공부하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관에서 몇 시간 이상, 120시간 이상 수료를 해야 한다고 처음에 이렇게 챙긴 거죠. 그래도 수료를 하다 보니까 수료를 하고도 어영부영 공부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된다. 그러다가 어떤 또 각 나라마다 편의성에 문제가 있고 다른 나라에서 또 항의하는 것도 있으니까 어떤 지정학당 자체들 가면 없애버리고 공통적으로 토픽이라는 시험을 공통적으로 보게끔, 그 다음에 최종학당이라는 데를 마쳐야 된다. 최종학당은 각 나라마다 다 있으니까 각 나라 공통적인 걸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 베트남 결혼이 많다 보니까 베트남에는 어떤 지정학당에서 수료도 하는 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나라 쪽에서 그걸 컴플레인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도 다른 나라 결혼하는 신랑들도 컴플레인 한 것도 있고 그쪽 업자도 한 것도 있을 거고, 왜 우리는 지정학당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왜 우리는 토픽만 쳐야 되는데 베트남은 왜 지정학당이 따로 있었고 막 쉽냐. 시험은요, 지정학당이나 토픽이나 뭐 별반 차이 없어요. 대신 지정학당은 3개월 딱 공부하고 시험 보고 바로 발표 나서 수료증 바로 받으니까 바로 비자 접수가 가능한 거고, 매달 오픈하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신부들이 많으면 한 달에 2번도 오픈하니까 금방금방 결혼하고 바로바로 학당을 시작하는데, 이 토픽이라는 거는 자, 공부를 시작해. 지금 예를 들어서 4월 지금 14일인가 시험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며칠 전에부터 내일까지인가 아마 접수 마감이에요. 4월 달에 시험 칠 거 지금 접수한단 말이에요. 원서 접수해서 4월 달에 시험 봐서 발표도 언제 나냐? 5월 달에 난단 말이에요. 5월 중순에.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우리 작년 10월 달에 결혼한 신랑들이 5월 중순 돼야 합격증을 받아준단 말이에요. 신부들이에요. 그게 시간이 확 늘어나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토픽이라는 걸로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제가 진짜 건의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처럼 이 베트남 쪽은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정학당도 개인학당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나라 정부 기관과 베트남 정부 기관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셉, 한국문화원, 베트남은 여성연맹, 그것도 우리나라의 어떤 단체 이민재단과 같이 협약해서 만든 학당, 이 2군데 학당이 있잖아요. 거기는 매달 접수하고 매달 시험 치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끝나고, 그거나 토픽이나 신부들 나중에 수준은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조금 더 어떤 규제를 과거처럼 좀 지정학당을 운영해 줬으면 그게 신랑들이 가장 편한 거죠. 언젠가 또 바뀔 겁니다, 분명히.